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팍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일단 관련된 로드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자주 이름을 올리시네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이야기 언급 많이 하셨고요. 또 사람인 HR이나 에스콘의 일자리 관련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방학 때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요. 방학 키워드도 보이고요. 취업난, 최저임금, 또 시급 인상 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들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저희 때는 그렇게 아르바이트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사실요. 네. 근데 사실 전 대학교 때나 좀 졸업하고 나서도 그 소위 몰래바이트라고 그랬는데요. 몰래바이트. 예전에는 몰래바이트라는 게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냥 슬쩍슬쩍 했는데요. 제가 또 주식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든 찍는 걸 좀 잘하는 편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때도 하여튼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 하기 전에 좀 바빴어요. 아, 예, 바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요. 예. 아, 알겠습니다. 어떤 네. 쪽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나 뭐 던킨도너츠에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소녀 과장이시네요? 아니요. 그냥 이 네. 용돈벌이, 아, 네. 용돈벌이를 위해서 그때도 휴대폰비 내내라고요. 아, 예. 열심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시급이 한 3,800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한 5,000원, 뭐 물가 인상 반영이 됐으니까 5,000원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렸던 게 서울 지역에서 6달 만에 110원 정도 시급 인상이 반영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여기서 뭐 시사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사점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시는데요. 100원 올랐다고요? 110원이요. 그래서 5,100원이 됐다고요? 네, 5,300원 정도. 그러니까 이래서 별다방 이런 데서도 그 정도 받는 거잖아요. 네.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네. 뭐 하나 빵 하나 집어먹으면 돈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110원이라고 해도 좀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욕 먹을 것 드는데요. 같은데 110원 올랐다면. 그래도요. 일단 올랐다는 게 저희 한번 의의를 두고 네.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취업 관련주들도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호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인 HR, 윌비스, 에스콘의 역시 세 종목이 또 눈에 띄고 있네요. 근데 지난해는 호감도가 참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호감도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올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사람인 HR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예전에 교차론가 이런 거 해갖고 발전된 회사인가 제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차란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고 또 뭐 비슷한 게 알바천국 이런 것들에서 많이들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솔직히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랑 이들 기업, 특히 알바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사람들 하시는 분들의 이거 하는 거가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뭐 네. 광고도 하고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거기서 취업을 하면 그 회사랑 어떻게 되고 광고 포스팅하는 회사에서 얼마나 광고를 받고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들 회사가 정말 수익이 엄청 늘어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테마로 형성되면서요. 작년, 재작년 정말 정치 테마 엄청 몰려다녔잖아요. 네. 누구 테마, 정치인 테마 올려왔는데 저는 그런 주식들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이들 세 주식이 좀 외람되지만 오늘 네이버 트렌드에서 잡힌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신데요. 네. 그래도 저는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윌비스 얘기도 해보고 싶은 게요. 이 공무원 관련, 취업 관련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수를 놀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 윌비스에 대한 의견도 역시 부정적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윌비스를 특별히 매매한 관심을 네. 갖고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뜬금없이 주식 얘기가 아닌 걸 해드리면 공무원이나 취업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노량진 일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원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방들. 그런 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돈을 벌지. 지금 이런 것들 크게 돈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좀 시각을 바꿔서 네. 차라리 임대업 쪽이 더 낫겠다라는 네. 이야기셨는데요. 에스코넥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90%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 테마주로 엮여버리면서 이 자회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에스코넥은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조사봤더니 말씀하신 대로더라. 휴대폰 부품 케이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매출도 꽤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뜬금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또 찾아봤더니요.
자회사예요. 커리어 넷이라는 네. 온라인 취업 관련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분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76% 정도라고요. 70은 자회사인 것 같은데요. 완전 자회사인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회사에 돈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에스코넥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할 때 저희도 한번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라이파이 관련주로 또 그 부각되는 거 여러 가지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코넥이 그런 있는 제대로 엮여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에스코넥은 정말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 부품향에 대한 비중이 90% 된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만 에스코넥의 IR 담당자도 아마 그렇게 분석되기를 원하는 거지. 맞아요. 이게 무슨 취업 관련이다. 그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고 거기서 하나의 뭐 장관이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와갖고 취업 관련 어떤 걸 이래갖고 주가 올라간다면 만약 저보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저라면 매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요. 네, 어서 빨리 이제 본연의 가치로 한번 주목받길 저희가 바라보겠고요. 대체적으로 일자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뭐 좀 관련된 종목군에서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쪽에 한번 잡지랑 한번 인터뷰한 적이 네. 있어요. 일자리 얘기할 때도 그때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 가서 알바 찾는 것보다는요. 본질적으로 취업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답답한 게 영어 뭐 스펙 쌓으려고 네. 토익에 800점, 900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그보다는 중국어 3등급 이런 게 낫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교에서 하는 그런 영어학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교가 오히려 관심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교요. 이 네. 눈높이로 유명한 대교에서 뭐 중국어 쪽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고의 전환이 되는 네네. 그런 관심주로 대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종 이슈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